2018년 12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독도 동북방 200km 대화태 어장으로 황급히 달려가 북한 어선 한 척을 구조해 북측에 송환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북한의 자그마한 목선 하나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됐고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 최근 한 북한 인권단체 대표가 광개토 대왕함 관계자를 고발한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발 사유는 무엇이고 대체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집중 재조명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었던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독도 동북방 200km 대화태 어장 부근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의 대화태 어장 부근에서 일본 초계기가 한국 군함으로부터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당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추적 레이더를 켜서 레이더 빔을 항공기에다 비추는 건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알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무력 충돌까지 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함은 통상적인 작전 범위 바뀐 한일 공동수역인 대화태 어장까지 달려가 왜 북한 어선을 구조하려 했을까요? 조그만 북한 목선 하나 때문에 해군 일함대 기함인 광개토 대왕함이 왜 움직였을까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지만 그것은 묻히고 한일 간 레이더 공방으로 사건은 전개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한국의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함이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겨냥했다는 사실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당시 일본의 구체적인 반응을 보면요. 먼저 일본 방위상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3시쯤 노토반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경계감시 임무를 하던 일본 자위대 P1 초계기를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겨냥했다며 이는 화기의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였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일본 외무성 관료들은 한국 측의 행동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이번 사태는 우호국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간 한국군과의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만큼 한국군의 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산케이신문은 공격을 전제로 한 행위였다라고 격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국방부는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고 레이더를 운용한 건 사실이나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즉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작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초계기를 겨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 조난 어선을 찾기 위해 일반 레이더보다 더 정밀한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켰고 일본 초계기가 그 반경에 우연히 들어왔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상반된 한일 간의 입장 차이였지만 공통된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젤부 일본 매체는 한일 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고 우리 군 관계자들도 한일은 그동안 의식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벌이지 않으려고 애써왔다고 했는데 그만큼 그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간 전례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생소한 장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한일 간 레이더 진실 공방 한가운데는 정체 모를 자그마한 북한 목선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그 목선의 존재가 무엇이었길래 한국의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함까지 출동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드는 의문점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우리 해군 함정이 통상적인 작전 범위 밖인 한일 공동수역인 대화태 어장까지 달려가 북한 어선을 왜 구조하려 애를 썼을까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둘째, 해군은 어떤 경로로 표류 북한 목선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한일 중간 수역에서 해경 또는 일본 측과 공동 수색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채 곧바로 북으로 송환된 북한 선언에 대한 의문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누가 구조 신호를 보냈나라는 것입니다. 북한 목선에는 대부분 통신시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해군 예비역들은 만약 북한 목선에 통신시설이 있었다면 그것은 필히 공작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목선이 일반 어선이라면 조난 신호 자체를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군이 그것을 알고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이 북한 목선을 구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일본 측의 공동 수색 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일본 초계기에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쐈을까라는 점입니다. 일본 측이 당시 초계기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군함인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구조함 삼봉호가 가운데 작은 어선을 두고 방어막을 치는 듯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당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난당한 어선을 구조하는 모습이기보다는 해당 선박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앞뒤 테러를 차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시도하면서 영상 촬영에 들어갔고 한국 군함에 무전을 보냅니다. 여기는 일본 해상자위대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한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핵심적인 주요 통신 내용이 삭제되긴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 군함이 회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군함인 광개토 대왕함은 애써 답변을 피하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국방부 해명은 무전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고 기상이 좋지 않았다. 자신들이 아닌 해경 삼봉호에 보내는 무전이라 생각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셨듯 이날 바다 전경은 너무나 고요하고 파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일상적인 구조 작업이었다면 굳이 일본 초계기의 무선 통신에 응답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당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북한 어선을 에워싸고 다가오는 일본 초계기에 마치 접근하지 말라는 듯 레이저를 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선과 이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만 하루 뒤 북한 선박과 승조원을 북송했다고 밝힌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표문에 따르면 광개토 대왕함과 삼봉호 사이에 있었던 북한 선박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1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모두 남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 만인 12월 22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조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탈진 등 건강에서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텐데 북한으로 바로 송환해버렸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2년 뒤쯤 일본의 한 언론이 뜻밖의 보도를 냅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 칼럼니스트가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인데 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김정은이 원산 갈마지구 시찰을 갔을 때 심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예상동선에 폭약을 설치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김정은의 일정이 변동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었고 이 배경에 밀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담자 대부분은 체포됐는데 체포되지 않은 4명이 목선을 타고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김정은 암살 시도는 당연히 김정은을 경록해 했고 이에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긴급히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락받은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 해경과 해군을 긴급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을 시작했다는 것이 당시 일본 언론 보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군에서는 조선일보 정도만 인용 보도했을 뿐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었는데요. 만약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즉 북한 목선에는 대부분 통신시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따라서 조난신호 자체를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군이 그것을 알고 갔느냐라는 궁금증도 여기서 풀리게 되고요. 북한 목선 하나 때문에 한일 중간 수역까지 광개토 대항함이 왜 출동했으며 뭔가를 감추려는 듯 일본 초계기를 왜 경계했을까? 이 모든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일본 언론의 보도와 비슷한 증언이 나왔는데 도이온 피랍 탈북 연대 대표는 정통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실은 살인범이 아니라 김정은을 비판하는 경문을 내걸었다 발각돼 탈북한 청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청년 2명은 원산 갈마지구 건설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경문을 내걸었다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일본 주간지의 보도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북한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던 것이 탄로나자 북한의 반체제 인사들이 목선을 타고 탈출을 감행했고 이것을 안 북한이 청와대나 국정원 측 한 라인을 통해 특정 목선을 지정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연치 않게 일본 초계기가 이것을 목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군과 해경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은 한국의 청와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해당 사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고 미국 측의 해상 초계기가 가진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일본의 행보를 봤을 때 당시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삼각동맹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적국인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진실규명을 위해 도이온 피랍 탈북 인권연대 대표가 광개토 대항함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왜 이 문제에 북한 인권단체가 나섰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핵심은 당시 조난 어선이라면서 납포한 선박과 승선해 있던 북한인 3인과 시체 한 구를 단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발견 당시 좁은 공간 안에서 사망한 사람까지 나왔고 그나마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거의 아사 직전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북한에 인계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최근 판문점을 통해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북한 어부 2명을 안대와 수갑을 채워 북한으로 단 며칠 만에 송환해버린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이온 대표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수많은 북한 어선이 일본 해역으로 떠내려와 수습한 시신들만 수십 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2018년 한 해 일본 해안가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 선박 추정 목선은 무려 89척에 달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사망해 북한 어부 추정 시신 29구를 북한으로 송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참혹한 시신 중에는 유독 여성들이 많아 이들이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100골에 가까운 지경으로 아사 직전의 북한 주민들을 단 하루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극악무도한 잔인함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도이온 대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광개토 대왕함에 타 있던 우리 군과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 5001호의 함장과 승조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